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마지막 차시인 진해 용원고등학교 박병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항상 제가 좀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희 박병준 선생님께서는 막내 맞죠? 그럴 겁니다. 막내신가? 네. 저희 지휘제 경남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속하는, 그러니까 연세는 어리시지만 그래도 또 교직 경력은 저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올해로 4년차 네, 그리고 교사입니다. 정말 뭘 많이 하세요. 특히 사회과 선생님이신데, 뭐 제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연구회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모임에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본인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저는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분이 지금 앞차시에 얘기를 했던 저희 윤태영 선생님처럼 게더타운처럼 메타버스를 시작하신 줄도 몰랐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걸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오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저한테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용원고등학교 박병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해영원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으로는 환경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박병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또 네, 새롭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윤태영 선생님께서 이제 게더타운이 어떤 이론적 기반이라던가 그리고 뭐 세계관 이런 쪽을 위주로 이렇게 좀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발표를 해주셨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그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 게더타운을 어떻게 조금 교육적으로 활용했는지 그리고 좀 기초적으로 게더타운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런 맵들을 만들고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사례 위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슬라이드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네, 이제 게더타운 그거 먹는 건가요? 이렇게 조금 친숙하게 잡아봤습니다. 네.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윤태영 선생님께서 약간 이론적 기반 그리고 학급 경영을 기반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과적으로 조금 녹여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약간 테크닉적인 거죠. 맵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실습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코너로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특히 네. 실제로 게더타운을 우리 중등에서 어떻게 녹여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기대하겠습니다. 부담을 주시는 부담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부담을 그러면 어깨에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소개는 뭐 딱히 안 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게더타운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게더타운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조금 활용을 했는지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 드릴 거고 이 세 번째가 아마 좀 시간상의 할애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기초적으로 게더타운의 맵 메이커를 활용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바로 게더타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게더타운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gather.town이라고 이제 도메인을 검색하시면은 아마 이런 창이 나올 건데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Welcome to Gather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메일 어드레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구글 계정이랑 연동 지어서 이렇게 사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영어로만 서비스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네, 영어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스타트업인데 상당히 빨리 컸죠. 제가 오늘 약간 기사를 봤는데 게더타운이 시총이 2조 정도 됐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오차시에 네. 그 박성호 선생님하고 하면서 준 주식을 좀 사놓을 걸. 그것처럼 게더타운도 좀 아, 늦은 것 같네요. 예, 네. 주식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참고로 일반 사회생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업 일단 뭐 하시면은 이렇게 스페이스라는 게 뜹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 게더타운 내에서의 어떤 가상 공간이라는 거고요. 각 스페이스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바타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 슬라이드 오른쪽을 보시면 댕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게더타운에서 만들어낸 그런 아바타 중 하나입니다. 각 스페이스를 들어갈 때 저는 이제 개가 됩니다. 이렇게 댕댕이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알겠습니다. 왈왈 이렇게도 하고. 네, 저 사실 사진인 줄 죄송합니다. 제 사진이 네. 예, 그죠. 네. 그렇게 댕댕이라는 어떤 뭐 아바타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런 스페이스가 뜨거든요. 이제 스페이스가 뜨는데 제가 지금 가운데 보시면 진해원고 교사 박병준 이렇게 해가지고 아바타를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타를 가지고 뭐 방향키라던가 각종 키를 가지고 이 스페이스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거나, 그리고 오른쪽 밑을 보시면 제 진짜 얼굴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네네.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실시간으로 화상을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 게더타운이 어떻게 좀 되어 있는가를 보여드리자면은 이 톱니바퀴 모양을 설정하는 거고요. 사용자 설정, 스페이스 설정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더타운에서 이제 알림 같은 것들이 떠요. 뭐 채팅을 하거나 새로운 아바타 유저가 들어오면은 그 게더타운 알림 소리가 뜨면서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거 알림 켜고 끄는 거고, 그리고 망치 모양은 이 맵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맵을 편집하는 공간이고,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 애플이랑 연동을 가능한 어떤 스케줄 확인하는 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채팅창이겠죠, 그죠? 그래서 말풍선 모양은 당연히 채팅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참여 인원 확인, 그리고 미니맵을 볼 수 있는 그런 버튼, 이모지를 표현하는 버튼, 그리고 이제 우리 줌이나 그죠? 구글 미트처럼 화면을 공유하셔가지고 이렇게 쉐어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구비를 하고 있는 것이 게더타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걸 확인하면은 우리 뭐 줌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네, 요즘 줌도 물론 이제 좋은 그런 플랫폼이지만 게더타운과 같이 조금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실시간 화상회의를 활용하셔서 회의도 많이 하시고 교육적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게더타운에 대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키 조작법은 사실 뭐 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방향키는 이제 아바타를 움직이는 거고, X 버튼은 이제 게더타운 상에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들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앞에 보여드렸던 이 스페이스에서 지금 여기 화이트보드가 보이시죠? 이 화이트보드에 X 버튼을 누르면은 공유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X 버튼을 누르면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G 버튼은 이제 고스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을 때 사람을 뚫고 지나가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G 버튼을 누르면 사람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고요. G 버튼, Z 버튼을 누르면은 아바타가 벼랑간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벼랑간 춤을 예, 벼랑간 춤을 정말 벼랑간 춤을 춥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트 춤을 추기 시작하는 그런 조금 당혹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번에서 6번 버튼은 방금 전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렸던 이모지가 있죠. 이모지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단축키를 활용해 가지고 아바타가 이제 아바타 위에 이모지가 담긴 말풍선이 나오는 그런 키 조작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게더타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어떻게 게더타운을 교육적으로 조금 활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윤태영 선생님께서 정말 보면서 정말 좋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구축하셨다라는 게 저는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게더타운에는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철학이라던가 세계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다 보니까 조금 제가 아직은 그런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제가 첫 소개를 드릴 때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서 고등학교 환경 어떤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수업 플랫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 수업을 맨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을 가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그냥 가둬버렸어요. 네. 여기다가 왜 가둬? 이런 약간 게임적인 요소를 처음에 약간 넣었어요. 이 게더타운에는 패스워드 도어라고 해가지고 이 문의 비밀번호를 이렇게 알아야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설정해가지고 퀴즈를 내는 식의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도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세계 환경의 날을 아마 이 패스워드 도어 비밀번호로 0605죠. 예, 그거를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그거를 아는 사람들만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좀 엔터테인적인 요소들도 있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방탈출 게임을 아, 그걸로, 약간 네, 네, 게더타운으로 구현할 이제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게더타운으로 이제 방탈출 기능 같은 것들도 구현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가드닝 같은 것들도 약간 이렇게 했어요. 이제 게더타운이 아직은 좀 약간 인터랙션 오브젝트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도 이거는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제가 X 버튼을 누르면은 게더타운에 있는 오브젝트들이랑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 식물의 X 버튼을 누르면은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 식물에 물을 주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네,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지금 제가 약 한 달 정도 전에 찍은 건데 지금은 여기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뭐 공간을. 키우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뭐 1시간 간격으로 이제 워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오브젝트입니다. 네, 온라인 가드닝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게더타운이 조금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능 중 하나가, 이거는 줌으로 따지면은 그 소그룹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빗 에리아라고 해가지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채팅이 아니죠. 그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라이빗 에리아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그룹별 프로젝트 활동이라던가 각 그룹을 나눠가지고 역할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소그룹으로 4개가 나오죠. 그렇죠. 네, 1, 2,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이렇게 해가지고 각 그룹 내에서 이 카페트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브젝트 기능도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아, 그것은 제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해야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설레발을. 아닙니다. 간단하게 뭐 공간을 보여드려 볼까요? 네. 여기에 네, Environmental Education 이거거든요. 게더타운도 이게 웹 기반인가 보네요.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나 보네요. 네, 그렇죠. 네, 굳이 설치를 하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클라우드처럼 제 아바타가 조금 궁예가 되어 있네요. 예, 저 막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세대 차이를 내버리시네요. 네, 네,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가드닝입니다. 이게 지금 꽃이 많이 피었네요. 꽃이 상당히 만발했어요. 근데 이게 꽃이 안 핀 것들은 학생들이 관리를 안 한 거죠. 아, 그렇죠. 조금 제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물 안 주냐 이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물을 이제 많이 준 곳은 이렇게 돼 있고 적게 준 곳은 이렇게 덜 피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기타 등등. 여기가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프라이빗 에리아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만 이렇게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지금 프라이빗 공간에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Enter the private space에서 이거 뜨고요. 다양한 뭐 오브젝트들을 심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여기도 제가 오브젝트를 심었는데 X 버튼을 누르면 제가 electricity map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기후 위기랑 관련된 그런 어떤 자료 같은 것들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런 다양한 게더타운을 진짜 맛깔나게 사용하시려면은 이런 외부적인 어떤 사이트라던가 이런 I/O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아셔야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강가에 가면은 Seaspiracy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양 생태계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심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요즘에 왜 융합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네. 뭐 영어과랑 사회과, 영어과랑 과학과 이런 식으로 많이 융합을 하는데 네네.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니까 영어로 된 것들도 많고 학생들이 환경 수업뿐만이 아니고 영어 수업도 같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랑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시간 관계상 일단 이 정도로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OX 퀴즈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기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되어서 학생들이 이제 내는 문제를 가지고 OX 퀴즈를 이렇게 풀게 하는 그런 어떤 거를 조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타버스 학급 운영도 저는 조금 가능하겠다. 물론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윤태영 선생님께서 학급 운영 같은 거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우리 반 그 메타버스 학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교실 자리랑 같이 앉아가지고 자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이거 억울한데 제가 시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거 많더라고요. 제가 SNS에다가 애들이 자습하고 있다니까는 뭐 집에서도 애들 공부시키냐 이러던데 아니고 그 병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했거든요. 아니 무슨 선생님이 아유. 애들 야자를 무슨 예. 온라인 수업인데도 야자를 시키냐고. 아유, 억울합니다. 저거 아니고 그런 사람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제가 눈여겨 보셨으면 하는 거는 이런 MZ 세대들이 이렇게 메타버스 내에서 자기 자신만이 어떤 룰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점. 그게 조금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뭐 자기 자리에 앉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다 실제 자기 자리에. 그렇죠. 물리적 공간에서 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그냥 좌석을 만들어준 게 답니다. 제가 시킨 적이 없는데 애들이 앉아가지고 캠을 켜고 공부를 하거나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저기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프라이빗 에리아 공간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공부하다가 지치면은 저기 가서 막 이렇게 지들끼리 대화도 하고. 그러게요. 저 같은 경우는 침대에서. 그렇죠. 그래도 참 기특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약간 캠공 하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 잘하는 친구는 뭐 이렇게 학교 예산 같은 걸 조금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거 하면 또 이렇게 면학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서도. 네, 그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정독실 기록지 관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가 있죠. 네네. 네, 화이트보드 오브젝트를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몇 월 며칠 몇 시 입실하고 몇 시를 퇴실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적어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메타버스 학반 사진관도 운영을 했어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사진을 받아가지고요. 여기다가 오브젝트들에다가 이 사진을 심는 거예요. 사진을 심으면은 우리 반 아이들이랑 단체로 찍은 사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한 두세 명이서 찍은 사진이라던가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뭐 우리 반 아이들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제 초상권 문제 때문에 조금 그거는 그럼 이게 실제로는 방고 작품처럼 보이는데 오브젝트 인터랙션을 하면은 아이들 사진. 예, 맞습니다. 지금 살짝 보시면 아이 머리가 보이거든요. 애가 지금 그네 타고 있는 사진인데 그건 조금 아이가 좀 민망해할 것 같아서 조금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걸 아마 여기 사진관에 한 30 몇 점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이게 선생님은 학반 사진관을 운영을 했는데 네. 저희 또 중등 같은 경우도 뭐 학생들 뭐 프로젝트 수업이나 아니면 행사 같은 것들 결과물들 전시를 메타버스에 올려놔도 굉장히 재밌는. 그렇죠. 네, 그걸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릴 겁니다. 또 살려가지고. 아이고. 네, 이렇게 사진관을 운영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막 돌아보면서 이제 뭐 우리 반 아이들이 뭐 흑역사라던가 이런 좋은 재미있는 순간이 있었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었던 그런 어떤 거고 약간 사랑의 편지 전달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약간 해봤어요. 여기 이제 그 게더타운에 있는 적절한 오브젝트를 하나 찾아가지고 이 게더타운에 노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노트를 넣어가지고 그 여기 이 자리에다가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도 해놨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가지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폼을 심었어요. 구글 폼을 심어가지고 누구에게 쓰는 편지니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니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보면은 이제 이 친구 자리에다가 이 오브젝트를 올려가지고 그 전달받은 편지 내용을 써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옥상으로 따라와. 예,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너희 빡빡머리 민 머리가 너무 사랑스러워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아이들이 좀 이런 걸 하면서 근데 좀 물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쑥스러워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마음을 전달하고 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재미있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온라인 학급 게시판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많이들 아시는 그런 패들렛 기능을 여기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사이트로 그죠? 네. 웹사이트 링크로 심으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전달 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되게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문지윤 선생님께서 궁금해하셨던 메타버스 마켓을 이제 정말 운영하는 궁금했습니다. 운영하는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 들으면 진행 중이에요. 네, 아이들이 주문까지는 마친 상황인데 네. 주문이 한 200 몇십 개 들어와가지고 그거 이제 제가 G마켓에 다 담아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일단 일을 벌려놨는데 뭐 일단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과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단원이 있어요. 단원이 있고 그 중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를 할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의 건강을 생각한 윤리적 소비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수행평가를 일단은 실시해보면 어떨까 해서 생각했던 게 일단 윤리적 소비를 일단 계획을 하는 수행평가를 첫 번째로 했어요. 첫 번째 차시로는 그래서 윤리적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너라면은 어떤 윤리적 소비를 기획해 볼래 이렇게 한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스룸에다가 방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소개해 주셨던 클래스룸에다가 과제를 탑재를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뭐 적었습니다. 네, 뭐 뒷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구절초 꽃차 나비 티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수행평가인 거죠? 네, 수행평가입니다. 네. 네, 수행평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학생들 컴퓨터실에 앉혀놓고 이렇게 했던 건데요. 이런 걸 하면서 보시다시피 지금 기준표의 점수를 제가 이렇게 그 리커트 척도라 죄송합니다. 뭐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평가 척도. 네. 평가 척도 그죠? 이 평가 척도를 이렇게 심어 놔서 제가 이렇게 채점도 할 수 있었고, 네, 뭐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려면 어떤 부분이 조금 강조되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루브릭입니다. 네, 평가 루브릭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채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계획만 수립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차시로는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너네가 그럼 광고 시안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차시로 연계되는 수행평가를 이렇게 과제형으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코브스 마케팅이 들어간 어떤 광고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또 유기농 설거지바, 이제 친환경 설거지바를 이렇게 애가 광고를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비건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물건이 주요 고객군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광고에 들어가게 될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콘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고 뭐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색깔 계열의 포스터를 할 것이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했고 코스 마케팅 요소 같은 것들도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직접 적은 모습이고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만점을 줬습니다. 만점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잘한 친구들이 제 눈에 딱 보이잖아요. 네네. 처음엔 사실 한 반에 30 몇 명 되는 친구들 광고 시안을 다 보여주고 투표를 받으려 했는데 그렇게 되면 표가 너무 분산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임의로 조금 광고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반에 한 7편 정도, 6편, 7편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이 친구들 거 잘해서 내가 이 친구들 광고 시안대로 너희들한테 1조 4인 가량으로 이렇게 광고물을 협동으로 제작하는 작업을 시키려고 한다. 네. 그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어서 있는 아이가 우수 광고 시안으로 뽑힌 아이예요. 그래서
이 광고 시안으로 뽑힌 아이가 나는 이런 식으로 광고물을 만들 거야라고 계획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지금 책상이 다 자리가 비어 있죠. 네네. 이 비어 있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뒤에서 이 우수 광고 시안한 그 발표한 아이들의 발표를 듣고 나 쟤랑 만들래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 일종의 이제 조장을 따라가는 그렇죠, 조장이네. 그렇죠. 네, 애들이 듣고 나 저거 같이 할래 쟤랑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네, 이렇게 아이들이 뭐 크롬북이라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광고물을 이렇게 만들고 뭐 영상도 막 찍으러 나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수 광고물을 이렇게 좀 투표를 최종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은 광고 시안 중에서 우수한 광고 시안을 뽑았고 그 광고 시안대로 만든 광고물 중에서 야 이거 잘 만들었다 하는 광고물을 메타버스 마켓에 올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수작으로 선정된 광고물 3개 만든 제작팀은 메타버스 마켓에 판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글 클래스룸 자료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그 그룹별 학생들이 만들어낸 광고물을 이렇게 공유를 해서 애들이 보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은 투표를 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표가 완료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우수한 광고물들이 조금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잘 나온 어떤 그 우수 광고물에 이렇게 제가 판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입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입점을 한 거죠. 입점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메타버스 공간을 꾸며놨습니다. 와, 이게 그러면 그 우수로 입점된 마켓들의 아이템들인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뭐 비건 마요네즈도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거는 그 이퀄 초콜릿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정무역 초콜릿, 네, 공정무역 초콜릿입니다. 제가 일단은 이거를 맵 만들어 놓기 전에 한번 한 컷 찍어 놓은 거고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을 했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막 왔어요. 막 동시 접속으로는 한 16명 혹은 이제 조금 많을 때는 20명 정도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각 부스에 있는 그런 어떤 광고물, 심어놓은 광고물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오더 히어 되어 있는 곳에서 구글 폼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주문서를 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저 응답 105개의 응답이 나왔어요. 네. 말이 105개지 애들이 한 명당 2개까지 제가 고를 수 있게 했거든요. 네. 2개까지 지금 고른 상태여서 저는 한 200개 정도를 담아서 주문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학교 예산으로 이렇게 조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학생들이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뭐 원래는 제가 일주일 가량 메타버스 마켓을 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목표한 예산을 하루 만에 해가지고 하루 만에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네, 조금 너무 반응이 좋아서 한 10월 말쯤에 한 번 더 열 생각입니다. 조금 더 예산을 키워가지고 판을 키워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이것도 보여드려 볼까요? 잠시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로딩이 조금 기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티컬 마켓 해가지고 네, 댕댕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는 세대 차이가 좀 안 느껴져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땀 한 땀 만든 메타버스 공간인데 이제 부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댕댕이가. 이거 뭐지? 이러면서 X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그 이제 광고물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거죠? 보시면은 구글 슬라이드를 여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구글 슬라이드를 심어 놓고 그 슬라이드에다가 광고물을 넣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인베드가 됩니다. 네, 그런 기능이 있고 얘 한번 볼까요? 네, 얘는 이제 제 기억에는 영상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영상을 이렇게 광고 오. 영상을 이렇게 애들이 진짜 뼈를 갈아서 요즘 말로 이거 학생이 그린 건가요? 애가 그린 겁니다. 학생이 와. 막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하냐 이랬더니 막 그림을 그린다면서 내가 보기엔 뼈를 가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만든 네, 공정무역 초콜릿 제품 광고입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래서 학교 돈으로 약간 이 광고물을 제작할 때 이제 광고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너는 뭐 영상을 제작할 거면 그러면은 그렇죠. 또 뭐 학교 돈으로 지원해줘서 사주고 그걸 가지고 막 찍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윤리적 소비를 진작하자라는 어떤 일종의 소셜 미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윤리적 소비도 소비인데 네. 아까 전에 윤태영 선생님께서 왜 학생들 경제와 그다음에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다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소비랑 그다음에 또 자신의 아이템을 실제로 판매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것들까지 노려봤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방금 전에 광고를 보면서 네, 학생이 직접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다 하나씩 자기 역할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각자가 롤을 담당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친구는 디자인, 어떤 친구는 스토리 라인 짜기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좀 하는 모습, 분업되는 모습을 전 좀 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생기부도 이렇게 풍성하게 챙겨갈 수 그러네요. 있고 네. 이색적인 활동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례들은 제가 보여드렸고요. 네. 게더타운 맵 제작에 대한 기초를 이렇게 조금 남는 시간 동안 좀 이야기를 드리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건 있어요. 일단 게더타운의 단위를 조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타일이 가장 기초 단위고요. 그 타일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rum을 이루고 그 룸들이 여러 개가 되어 있으면은 그걸 우리는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네. 네. 여기가 이제 전체 스페이스인데, 제가 맵 메이커를 잠시만 켜볼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것들이 보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네모난 것들이 다 타일이고요. 네. 타일들이 모이면은 여기 룸이고. 보이는 룸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룸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맨홀 뚜껑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맵 중간에 맨홀 뚜껑을 넣어놨어요. 네. 맨홀 뚜껑으로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빠지는 약간 함정 같은 거 이렇게 이거 애들이 되게 짜증 내더라고요. 이거 호박 귀신 왜 이렇게 많냐면서. 온라인 수업 중에 야자를 시키더니만 함정까지 만들어. 그렇죠. 네. 야자 도망가면 이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너 어디가 이러면서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룸입니다. 네. 룸이고 이 룸들이 다 합쳐진 전체의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은 조금 맵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네. 게더타운의 특성은 인접한 거리에 있는 아바타들끼리 실시간 화상 기능이 지원된다라는 점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은 그 프라이빗 룸을 설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네. 네, 그렇지. 인접한 거리에 있지 않으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프라이빗 룸에 있으면은 어느 공간에 있든 그 공간 안에만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PPT 슬라이드를 이렇게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PPT 슬라이드로 보여드리지 말고 직접 그냥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께서 실습을 하셔야 되니까. 네. 자, 일단은 게더타운을 로그인 하시면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스페이스, 그리고 뭐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생긴 건데, 이제 뭐 내가 만든, 내가 방문한 공간 말고도 그 맵 공개를 허용한 다른 유저들이 그런 어떤 맵을, 그 스페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것까지도 막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대부분이 지금 코리안이죠. 네.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맵을 만드는 공간 스페이스를 만드는 걸 기본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오른쪽 위에 있는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네.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누르면 로딩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게더타운에선 사실 이미 템플릿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오피스가 한국말로 뭐죠? 사무실. 네.
갑자기 영어 생각이 안 날 때가 편하시면 있어요. 영어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오피스 죄송합니다. 자, 네. 사무실을 만들고 싶다 하면 사무실 템플릿들이 이렇게 있고요. 뭐 프라이빗 오피스도 있네요, 심지어. 네. 뭐 그리고 시즈널 오피스, 시즈널 스페이스도 있어요. 뭐 패밀리 게더링, 루프탑 파티 뭐 난리 났죠. 뭐 물가에서도 파티하고 뭐 난리 났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래도 에듀케이션을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교육 공간 같은 것들도 이렇게 게더타운에서 쓰세요라고 이렇게 강당도 템플릿을 있고 좋네요. 네. 뭐 보시면은 지금 뭐 숫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50 to 100 people 해가지고 이 수용 인원, 적당한 수용 인원의 사이즈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근데 이게 실제로 100명이 접속을 해도 이쪽 서버가 버틸 수는 있나요? 기본적으로 게더타운은 25명까지는 무료이고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씩 네. 서버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 조금 과금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죠. 아. 1인당 뭐 2시간이면 뭐 1달러였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과금 정책은 한번 정말 구체적인 거. 공간을 빌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공간을 진짜 딱 빌리는 거죠. 네. 그런 약간 서버 관리 비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서버가 안 터지게끔 하는 그런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명 정도 수용을 할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내면은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서버로 옮겨줘요. 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서버가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게더타운에서 해주는 거고요. 네, 뭐 템플릿을 쓰는 거는 워낙 또 쉽고 하니까 그냥 저희는 무에서 유를 한번 창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랭크로 가시면은 이제 빈 공간이 나와요. 뭐 empty room 있고요. 뭐 있는데 진짜 완전 백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랭크를 클릭하면은 name your space 해가지고 스페이스 네임을 적게 되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 스페이스의 이름이겠죠. 뭐 안타깝게도 이제 이게 영어다 보니까 영어래요. 한국어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보니까 이게 나중에 URL이랑도 연동이 되는. 예, 맞습니다. 이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이 스페이스 네임이 URL이랑 연동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뭐 practice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패스워드 프로텍트 해가지고 이거는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보호해주는 네. 그런 장치. 뭐 하시고 싶으시면 클릭하셔가지고 패스워드 넣으시면 됩니다. 네, 뭐 굳이 하지 않을게요. 연습이니까. 네. 만약에 프라이빗한 공간을 조금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뭐 What are you building this space for 해가지고 그죠? 뭐 이걸 왜 쓰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클래스룸 만들겠다 하시고 오픈 맵 메이커 이렇게 하시면은요 맵 메이커가 만들어져요. 네, 그죠? 네.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네. 네,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아주 그냥 진짜 텅텅 비어 있죠.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X, Y 해서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이 타일의 좌표예요. 그러니까 픽셀로 그렇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한 타일당 32픽셀입니다. 만약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나중에 뭐 그림 같은 거 오브젝트 넣으시는 분들은 이 픽셀을 참고하셔서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거는 약간 고급 과정 하실 때 네.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돼서 그냥 이야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여기 좌표인데 0,0부터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네, X0, Y0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 막 마이너스 뜨잖아요. 여기에다가는 빌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 원래 게더타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공간에는 아바타가 갈 수 없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여기다가 막 땅을 막 만드시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고 0,0 둘 다 양수여야 돼요. 네, 갑자기 수학 시간 같은데 네, 양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사물입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게더타운에서 보여드렸던 각종 사물들을 여기에서 설정할 수가 있었고요. 매뉴얼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네. 네. More Object 클릭하시면은 게더타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정말 뭐 다양합니다. 뭐 기타, 피아노, 뭐 상도 있고요. 최근에는 할로윈 에디션 해가지고 뭐 마녀도 막 있던데요. 그러네요. 네, 뭐 나무 있고 호박 있고 뭐 이런 것들. 곧 할로윈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막 이를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심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펙트를 보시면 이펙트가 사실은 이 게더타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펙트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이펙트라는 거는 이 타일에다가 효과를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5가지인데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 임패서블은 지나가지 못. 그렇죠. 지나갈 수 없는, 그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여기에다가 타일을 설정하면은 아바타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폰은 이제 나타 뭐 이런 들어갔을 변태하다 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바타가 이 처음에 스페이스를 들어갔을 때 초기에 이제 시작하는 장소를 음.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포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아까 전에 그 맨홀? 똥통에 네. 빠졌 똥통은 좀 맨홀. 맨홀에 빠졌잖아요. 이 네. 맨홀 빠지는 기능을 이거 가지고 했어요. 포털 기능이고요. 포털은 룸과 룸을 오가거나 네. 스페이스와 스페이스를 오갈 때 쓰입니다. 조금 이따가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프라이빗 에리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아까 전에. 그죠? 네. 네, 각자 이제 분임 토의를 하거나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펙트다. 프라이빗 에리어가 아까 전에 오브젝트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타일로 예, 설정하는 오브젝트가 거예요. 아니라 이펙트의 타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펙트로 설정하시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방법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팟라이트입니다. 스팟라이트라는 것은 이 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을 때. 제가 이 얘기 드렸죠. 게더타운은 기본적으로 인접한 거리에 있는 아바타들끼리 그렇죠. 실시간 화상 기전이 네. 가능하다. 근데 교사가 전체 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야, 거기 돌아와 이런 식으로, 그죠? 아. 막 저기서 구석대기에서 막 게임하고 있으면 너 빨리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로 모이세요 이렇게 할 때 제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야 일로 와 일로 하면은 되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체 교사나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전체 공지를 할 때 쓰이는 그런 어떤 타일이라고. 네. 이펙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그것도 같아요. 재밌네요. 전체 공지할 때 스포트라이트까지 가서 다 돌아오세요 이래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편한 거죠. 어. 네, 그리고 walls and floors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벽과 바닥, 이제 네. 바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 공간을 만드실 때 맨 처음에 이제 walls and floors를 가주셔야 돼요. 뭐 이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지금은 베타라는 말이에요. 예, 베타 서비스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기존에 깔려 있는 백그라운드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내가 설정하겠다 하면은 기존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올려놨던 게 다 날아가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나 작업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누르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네. 컨티뉴 누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애초에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월즈가 있고 플로어즈가 있어요. 기본적인 그 게더타운 제공 벽은 6개가 있고 네. 플로어즈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한 10몇 개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있고 얘네들을 일단은 플로어즈를 먼저 한번 깔아볼게요. 깔아보는데 여기 잠시 보실게요. 왼쪽에 스탬프가 있고 이레이저가 있어요. 뭘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닥을 깔려면. 이레이저가 스탬프는 아니겠죠? 이상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예, 이레이저가 영어로 지우개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레이저는 지우는 거겠죠. 그죠? 네. 일단은 깔아야 되니까 스탬프, 도장 네. 꼭 찍어주는 겁니다. 이거 제가 농담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아유, 힘드네요. 네, 죄송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뭐 친환경적으로 풀밭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어즈 선택하시고 깔고 싶은 바닥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를 스탬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이레이저 선택하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하지만 스탬프를 선택하면 쭉 깔리죠. 네, 풀밭이 깔립니다. 네. 자, 풀밭 까실 때 약간 사이즈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대충 몇 명 정도 이 스페이스에 들어와야 괜찮을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 한 타일에 한 명이 아바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사이즈를 재실 때에는 아바타가 몇 명 정도 들어오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건 진짜 대략적인 감이에요. 약간 그 요리는 손맛이라 하잖아요. 게더타운도 손맛입니다. 네, 그래서 대강 사이즈를 재시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들어오려면은 뭐 이거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좌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한 25칸 정도면 되지 않을까? X로. Y축으로는 한 15칸 정도면은 충분히 10명은 넘게 들어오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셔서 풀밭을 깔고 그리고 벽을 깔고 싶으신 분들은 월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벽이 이렇게 탁 깔립니다. 네, 탁 깔리죠. 이거 벽이 탁 깔리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탁 깔립니다. 그리고 던 누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벽과 바닥이 깔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컨셉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생긴 기본의 컨셉이 약간 가드는 거네. 탈출구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그러면은 되네요. 제가 문을 만들면 되죠. 아, 네, 그렇죠. 문 좀 이따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문 만드는 거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또. 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할 때 벽을 막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 되게 모양이 웃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임패서블을 여기서 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지 벽을 그저 못하도록.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깔아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네, 약간 노동이 필요해요. 이게 약간, 네, 약간 속된 말로 노가다죠, 그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그 방금 전에 그 벽처럼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돼요. 조금 하나하나 까다롭습니다. 네. 이걸 조금 게더타운이 듣고 있다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어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Please fix it.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요. 자, 근데 제가 스폰 공간을 이야기 드렸죠. 네네. 근데 스폰 공간이 지금 임패서블 공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바타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가둬지겠네요. 갇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하시면 안 되고 얘를 지우고 스폰할 수 있는 공간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 중에서 한 군데 랜덤리하게 스폰이 됩니다.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펙트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뭘 해볼까요? 문 만들기로 했었죠. 네, 그죠? 문짝 제가 답답하네요. 문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more object 가셔가지고요. 한번 문짝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네. search object 해가지고 doorway. doorway 있네요. 그죠? doorway, two-eyed doorway가 있고요. 네. select를 하십니다. 하시면은 이렇게 문짝을 다실 수가 있는데 뭔가 안 맞죠, 그죠? 네. 약간 깔맞춤이 안 됐죠.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골라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깔맞춤이 되는 doorway를 하시면은 깔맞춤이 됩니다. 네, 깔맞춤이 되고, 근데 문을 또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패서블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지워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임패서블을 지워줍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이 게더타운은 중간중간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네,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도 됐구나.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맵을 메이킹할 때 정말 좀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Go to Space를 한번 클릭해 주는 거예요. Go to Space는 실제로 이 만든 맵이 어떻게 구현이 될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는 게 저는 맵 제작할 때 제 얼굴이 나오네요. 네, 편하더라고요. 제 얼굴인데도 제가 놀랄 때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자, 댕댕이가 지금 여기 스폰이 됐어요. 그죠? 제가 여기다가 스폰을 했는데 스폰 한 대 딱 떨어졌어요. 아주 야무지게. 그죠? 자, 댕댕이 한번 움직여봐 하는 거예요. 자, 댕댕이가 벽을 못 가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문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맵을 메이킹 하시면서 저장을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실제 공간에서 이렇게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시는 게 이렇게 맵을 편집하실 때 훨씬 편하십니다. 네, 그렇게 기본적인 꿀팁도 하나 알려드려 봤고요. 근데 굳이 문을 저쪽에 만드셨어야 될까요? 어디다 만들까요? 위쪽에 공간이 없잖아요. 위쪽에 공간이 없다는 못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벽에 문이 보통 있지 않나요? 이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옆으로. 그렇죠. 그거는 네.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돌리면은 또 깔맞춤 해야겠죠? 또 이렇게 문을 하나 달아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가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네. 그러면 또 여기도 또 이렇게 임패서블 해제해줘야겠죠? 네. 그러면은 이걸 세이브 해볼게요. 우리 댕댕이 자, 이리 와. 자. 그죠? 이렇게. 새로 고침 안 해도 생기네요. 네, 그렇죠. 새로 고침 안 해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그거 해볼게요. 저희 private area 한번 해볼게요. 네. private area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면 프라이빗한 공간이다라는 거를 조금 표시할 수 있는 오브젝트 하나 심어볼게요. 네, 양탄자로. 칼페트라고 하면 안 나오고요. 러그라고 해야 나옵니다. 러그라고 하면은 차이니즈 아트 됐고 플로랄 이름 많습니다. 아무거나 고르시고요. 네. 네. 저는 니들 포인트로 가시나요? 뭐로 할까요? 좀 다양하죠, 생각보다 디자인이. 그렇네요. 네. 이렇게 하셔서 2 곱하기 2는 좀 작다 하시면은 보시면은 지금 괄호에서 2 곱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그 필요한 타일 수예요. 저는 지금 딴 것보다 네네. 오른쪽에 문어 이거 궁금하십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 네네네. 그 오른쪽에 그 오브젝트 인터랙션에 익스터널 콜도 있네요. 전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회의 같은 거 이렇게 하는 링크, 회의 링크 같은 건데 헤이링크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는지 저도 사실은 이건 안 써봤어요. 지금 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줌 링크를 줌 구현하고 링크를 있죠. 주는구나. 네, 이건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게더타운이 기본적으로 화상회의를 지원하는데 이걸 왜 넣어놨을까?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기 얘기를 좀 잘해주셨어요. 여기가 이제 그 오브젝트에다가 상호작용하는 기능들을 넣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기초 제작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네. 뭐 4 곱하기 4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 인터랙션에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깔아볼게요. 깐 다음에 여기에서만 여기서만 떠들 수 있게끔 하는 프라이빗 기능을 발휘해야겠죠. 프라이빗 에리아를 클릭하고 그냥 하면 안 돼요. set a space id를 이렇게 깔으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 공간이 그 고유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carpet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쭈르륵 깔아주면은 이렇게 carpet 1이라고 하는 그 area ID 안에 들어간 애들끼리만 대화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carpet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날 것 같은. 그죠? 염탐을 염탐이 염탐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carpet 2 이런 식으로 조금 이름을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슉 깔아주면은 됩니다. 저장 한번 해볼까요? 되는가? 네. 자, 댕댕이로 와. 자, 카페트가 깔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우리 댕댕이가 친구들이랑 여기도 가면은 댕댕이가 또 여기 카페트 친구들끼리 이렇게 재미있게 왈왈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바로 생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저 혼자여서 그렇지 여기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이 카페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화상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근접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화상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팟라이트 궁금해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스팟라이트는 그냥 까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깔고 여기다가 이제 근데 이렇게만 사실 하면은 그냥 어디에서 교사가 말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사실은 오브젝트를 하나 심어주면 좋겠죠. 단상 같은 거. 네, 그렇죠. 어디 있으려나? 그 스피커 돼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네. 여기 있네요. 스팟라이트 인디케이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네. 색깔도 뭐 마음대로 설정하실 수 있고 여기다가 여기서 스팟라이트 하시면 돼요라고 하는 마킹이라 보시면 돼요. 그죠? 그냥 이렇게 되면 모르니까 자 댕댕이가 막 돌아다니다가 막 전체 공지를 할 게 있다 하면 저기 스피커로 가서 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댕댕이 뭐라고 하죠? 그죠? 댕댕이가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그죠? 네. 이게 내가 전체 공지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댕댕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말을 할 수 있지만 댕댕이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로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또 다른 스팟라이트에 있는 다른 아바타의 얘기는 서로 들을 수가 있던데 그게 아니고서는 안 사실 되더라고요. 일방적인 그냥 소리 지르는 그죠. 거네요. 야 조용히 해. 뭐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곳이고요. 또 자꾸 일러가네. 또 뭐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포털. 포털 기능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네. 포털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뭐 룸에서 다른 룸으로 가거나 스페이스에서 다른 스페이스로 갈 때 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룸이나 스페이스 이거 말고 또 다른 룸이나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create a new room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room 1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create a blank room, choose from template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또 blank room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해서 방금 전에 하셨던 대로 플로어를 한번 깔아주고 그리고 벽도 한번 설치를 해줍니다. 방금 전에 벽이랑 좀 다르게 해볼게요. 이것도 또 답답하다실 것 같은데 두 개만 할까요? 아니요. 그냥 다 막아버리겠습니다. 네. 자, done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니까 이제 포털을 이거 약간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이 문에 들어가면은 다른 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 컨셉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구나. 그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아.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근데 약간 이 포털 설정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은 건 뭐냐면요. 이 문의 방향이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약간 이 댕댕이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면 밑에서 치고 올라가야 그렇죠. 되죠.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네.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룸 1에서는 위에다가 달지 않고 밑에다가 다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죠? 이건 색깔이 맞나? 네. 대충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도 임패서블을 일단 해놔야겠죠, 그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여기만 일단은 시간 관계상 여기만 이렇게 임패서블을 해놓을게요. 네. 자, 아니다, 한 김에 다 할까요? 네. 아이고, 뭐 대충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룸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포털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타일이 하나 뜨는데요. 정말 게임하는 느낌이네요. 네, 포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뭐냐면은 포털이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네.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떠요. 포털 투어 룸, 포털 투 어너더 스페이스 해가지고 포털 투어 룸을 해야겠죠. 그렇네요. 포털 투 어너더 스페이스를 하면은 클릭하면은 다른 그 스페이스 링크를 넣으라고 떠요. 네, 그런 기능이고 이건 시간 관계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투어 룸 하면은 제가 이제 이 스페이스 안에 만들었던 룸이 보여요. 네. 그래서 룸 1을 클릭해줘야겠죠. 그러면은 포털 시작한 곳이 있으면 끝난 곳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로 설정해주고요.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포털 투어 룸 넘버 1 이렇게 하시면은 세이브 해볼게요. 제가 하나 실수를 했네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모든 룸에는 스폰 공간이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 그걸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설정해 주시면은 아마 세이브 될 겁니다. 네. 이제 되죠? 자, 이제 댕댕이가 제가 댕댕이가 들어는 왔어요. 그죠? 네. 근데 나가지 못하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털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 룸 1에서 또 포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룸 1에서 커스텀 엔트런스 메인 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털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주면 됩니다. 포털 한 번에 쌍방향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게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또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포털 투어 룸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하면 아마 우리 댕댕이가 귀엽게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댕댕이 나가자. 나왔네요. 댕댕이가 탈출 성공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포털 기능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서 하나 만들고 싶네요. 네, 뭐 이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의 어떤 오브젝트 기능 같은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조금 제일 맵을 만들면서 제가 제일 조금 뭘 해야 될까요? 헤맸던 부분? 헤맸다 하기도 그렇고 조금 적응이 안 됐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된 부분은 뭐냐면은 임패서블 기능 그 이펙트 설정하는 거였어요. 네. 임패서블 이펙트를 설정하는 게 조금 처음엔 어색했던 게 뭐냐면은 막 데코레이션을 막 넣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해볼까요? 뭐 이런 하우스 오브젝트를 넣는다 이렇게 하면은 넣잖아요. 네.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이곳을 아바타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 임패서블 하는 걸 깜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댕댕이가 막 집을 밟고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그 임패서블 기능을 진짜 임패서블 기능만 진짜 잘 설정해 주셔도 조금 더 살아있는 그런 어떤 그러네요. 훨씬 현실적인 그렇죠. 맵을 메이킹 하실 수가 있다라는 조금 점을 그죠? 이제 댕댕이가 집을 밟지 못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뭐 테이블 같은 것들 만드실 때도 똑같습니다. 테이블 같은 거 만드실 때도 임패서블 기능 잘 설정하시고요. 생각보다 설정해야 될 게 많네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엔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도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게 쓰일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거 보시면은 뭐 게임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심어놨어요. 보시면은 뭐 드로우 배틀 같은 거가 있는데 이게
뭐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라고 아실지 아, 네. 맞나? 내가 그린 기린 그림 맞죠? 네. 내가 그린 기린 내가 그림, 그린, 네, 맞아요. 네, 미국판 내가 그린 기린 그림 같은 것들도 이렇게 어. 지원을 하고 이것들은 있어요. 다 게임들이 웹사이트로 연동이 되어 네, 인베디드 웹사이트, 되어 인베디드 있네요. 웹사이트 해가지고 어. 연동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알고 계신 어떤 뭐 게임 관련된 뭐 인베디드라던가 아니면 기타 꼭 게임이 아니어도 방금 전에 제가 그 기후위기와 관련된 링크 같은 것들 심어놨었잖아요. 시스파이러시라던가. 저희 응. 그 에듀테크 초반에 많이 했던 방탈출 게임 같은 것들 여기다 연결하면 더 재밌겠네요. 네, 이 게더타운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그 네. 카페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방탈출 카페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스페이스를 만들었는데 한 1시간 헤맸습니다. 하다가 성질 나가지고 꺼버렸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방탈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오브젝트를 활용하실 때 인베디드 이미지라던가 인베디드 웹사이트, 인베디드 비디오. 네.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유튜브를 같은 것들 네. 콘텐츠 넣을 때 하시는 거고, 또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마음이 급해져서 하나 또 우려심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튜브 콘텐츠 하실 때 인베디드 웹사이트에 넣으시면 안 돼요. 왜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네, 작성만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뭐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뭐 이런 거 뜨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넣으시겠다 하시면은 인베디드 비디오로 넣으셔야 된다는 점. 그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이외의 것들은 이제 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메인 화면이 이렇게 뜨고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늘리신 다음에 이런 템플릿들이 뜨고 블랭크를 이렇게 클릭하실 때 그죠? 네. 그 빈 공간에서 하고 싶으실 때에는 블랭크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스페이스 네임, 패스워드 프로텍트 같은 것들도 있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진짜 이 게더타운에서 구현하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을 구현해주고 있고요. 네. 한 칸당 32픽셀. 네. 그리고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타일의 효과를 설정하는 건데, 네, 임패서블 효과 있었죠, 스폰 효과 있었죠, 포털 효과 있었죠, 그리고 프라이빗 에리아 그리고 스팟라이트 효과 같은 것들도 있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walls and floors 해가지고 타일과 벽에 타일에 벽과 바닥을 입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1-3 돼 있잖아요. 이게 네. 그 프라이빗 에리아예요. 이 반 내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고, 오른쪽 보시면 테이블 1, 테이블 2, 테이블 3, 테이블 4 이것도 프라이빗 에리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가드닝 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빨갛게 돼 있잖아요. 이게 통과 못하죠. 그렇죠. 임패서블 공간인 거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이펙트를 설정해 주시기만 그것만 잘하셔도 진짜 게더타운 맵 메이킹은 어렵지 않다. 하루 이틀은 솔직히 어려워요. 엄청 막 헤매요. 근데 하루 이틀만 투자하시면 진짜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맵은 만들어 봤고요. 네,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 있거나 하시면 이거는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니까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시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지금까지 진해 용원고등학교 박변효 선생님 모시고 게더타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물론 무조건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연습해 볼 만하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것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과 그 다음에 저희 GEG 경남이 함께하는 에듀데이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해주신 저희 박변효 선생님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